네, 지금부터 SBS 플러스 언니한테 말해도 돼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혜입니다. 네, 이번 온라인 제작 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또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온라인 생중계로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니한테 말해도 돼. 여기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숙여요. 알아보는 거예요, 예. 머리 박아. 아니 사실 이런 식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다는 게 너무 예. 또 감사하죠. 또 아니 비대면이라 기자님들이 사실 보여야 되는데 너무 안 보이고 카메라만 앞에 있어서 예, 예. 사실 조금 민망하긴 한데 예. 아니 어떻게 근데 이렇게 해봐야죠. 들리는 예. 이렇게 지금 소식에 의하면 많은 네. 분들이 지금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네. 부사를 지금 송출할 아우. 지금 그런 지금 준비를 준비가 다 하고 되고 계신다고 예,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또 고맙습니다. 궁금해하실 테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 소개 이영자 씨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래요? 아, 제가요? 네네. 예. 뭐 저희 3명 캐릭터 보면 알잖아요. 예. 일단은 받아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힘들게 하는 고민들, 정말 자잘한 것부터 큰 거, 중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고민. 예. 그리고 고민은 계속 말해도 안 풀리는 그런 고민들도 있고, 네네. 진짜 가족, 친지, 친구들한테는 말 못하는 정말 그렇지만 너무나 이 답답한 그런 진짜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고민들까지 네네. 저희가 모두 들어드립니다. 총망라해서. 그런 프로예요. 예. 이재 씨 뭐 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사실은 그 고민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녹화를 해보면서 느꼈지만 뭐 저희가 막 솔루션을 제시를 해서 이걸 해결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걸 하세요 이게 예,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네네. 듣다 보면 같이 막 이렇게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럼요. 어떤 위로, 예, 예. 치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 네. 세 명의 캐릭터가 다르고 살아온 인생이 또 달라요. 아, 완전 그래서 또 다르죠. 조언도 또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또 골라 받는 재미. 예, 아이스크림이에요. 나는 뭐 지연이, 조언이 내 귀에 들어와요. 네. 아니면 영자 언니. 이렇게 뭐 우리의 정답은 없으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다양한 의견을 또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저는 고민 있으면 예를 들면 영자 언니한테 말해서 속 시원한 고민이 있고 지혜 씨한테 말해서 네. 시원한 고민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예. 다양한 언니들이 다각도로. 있으니까 속 시원하게 고민 털어놓으시면 되고 사실 그 이영자, 김원희, 이지혜 네. 조합이 네. 사람들이 이게 어떤 저희가 이제 방송이 오늘 밤 방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 근데 이미 예. 시작됐는 줄 알고 이제 네. 다이렉트 메시지로 네네, 자꾸 고민을, 사연을 보낸다고 개인적으로. 사연을, 예, 맞아요. 예, 영자 예. 씨한테도 막 고민들이 쇄도한다고 들었어요. 안 들어요. 근데 사실은 방송은 오늘 밤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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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8일. 8일. 8시 30분입니다. 네. SBS가 밤 아니라 8시 SBS 플러스. 그러니까, 예. SBS 마이너스 말고 SBS 플러스예요, 기자님. 예. 마이너스는 없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플러스 아니고 플러스. 아니 뭐 김원희 씨나 지혜 씨나 뭐 전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SBS에서 하나 보다라고 찾으시면 안 되고 네. 플러스에서 찾아야 돼요. 더하게 하면 예. 돼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또 친근하다고 계속해서 이제 해왔던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오늘 드디어 첫 방송이 공개됩니다. 네. 자, 언니한테 말해도 내 하이라이트 영상을 또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도 오늘 처음 그 네, 영상을 처음 보죠. 봐요. 예, 처음 녹화하고 봐요. 처음 보는 영상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예. 억울한 일을 당한 당신, 센 언니가 필요하세요? 힘들고 지쳐 낙심한 당신, 마음 따뜻한 언니가 필요하신가요?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한 당신 놀아줄 언니가 제격이죠? 듬직한 언니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언니한텐 말해도 돼! 인사, 가사 전문 분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오수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미경입니다. 부부상담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주은입니다. 헌녀님이 보호하사. 보호하사.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39살 초맘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용하다는 왕꽃 선녀님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분이에요. 식은 7월 20일이란다. 그날이 길일이란다. 너무 빠듯할 것 같은데 어머니?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선녀님이 내일 합방하랜다. 출산일은 9월 3일에 그때 낳으란다 얘들아. 예정일이 9월 30일인데요? 그 정도면 제왕절개에서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결국 시어머니의 요청대로 제왕절개를 한 뒤 시어머님은 새 가족이 된 저희 셋을 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아이 이름은 어떻게 생각해 봤니? 이슬이로 하려고 해요. 선녀님이 말씀하시기를 예. 황부성, 황부성. 저희 딸이니까 이름만큼은 저희가 짓게 해주세요. 그 선녀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야. 엄마 말대로 부성이로 할까? 부성아! 남편이 더 얄미워. 부성아! 이번만큼은 용납이 안 돼요. 아이 이름은 제가 정하는 게 나을까요? 어머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언니들 조언 부탁드려요. 시어머니 말을 따라야 되는 게 맞을까요? 시어머니 역할을 해봤잖아요. 네. 대사 안에 그 캐릭터가 들었는데 못 말려. 모든 거는 다 시어머니 뜻대로 다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떨어져 살기만 했지 독립을 못한 거예요. 완벽하게. 맞아요. 예. 착한 며느리 이런 생각을 좀 접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를 스토커로부터 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입니다. 굉장히 좀 악질적인 스토커거든요. 주변을 배회하다가 아카데미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우. 건물 내벽, 외벽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낙서를 했는데요. 이거 좀 충격인데? 같이 일하는 사범님까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요? 너무 무섭다. 이 사람을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넣지를 못해서 재물 손괴로 넣었어요. 그 집행유예라도 내려지면은 나와도 문제. 나와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언니들께서는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사실 당하고 뭐? 있어요. 있다고요? 네. 지금도요? ING예요? 사인회 때 왜 분들이 오잖아요. 사랑해요라고 쓰라는 분이 있어요. 써주는데 그게 1일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못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스토커는요? 정신과적 질환에서 망상장애라는 진단이 붙어 있어요. 스토커들은 특성이 자기만 알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아. 그래서 상대방의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데 자기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이 떨어지니까 생각보다 주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함축적으로 잘 예, 한번 예, 예. 해봅시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면 언니한텐 말해도 돼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찐언니들이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 그리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언니한텐 말해도 돼. 네. 재밌게 보셨어요? 근데 재밌다. 아니 근데 이상하죠. 이게 그 기자님들도 그러세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보면 내용을 좀 보고 전체 그림을 좀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난 나만 봐. 그래가지고 사연이 안 들어오고 나 왜 이렇게 크게 나왔어? 아니 제가 이제 막간에 그 영상 나갈 때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자기는 화장실 갈까봐 무서워서 물을 못 먹는데요. 아니 엄마가 조절이 안 돼요? 엄마가 왜 여행 가고 뭐 점잖은 자리 가고 이제 장거리 시장 갈 때 물을 안 드셨어. 목마름 네. 마르실 텐데 네. 이제 엄마 나이가 돼서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이를 먹으면 바로바로 화장실을 가야 돼서 아예 안 먹는 여기서 거예요. 실례할까봐. 엄마 나이 착해 돼서 알았어. 보일까봐. 그때 왜 엄마가 안 드셨는지. 그래서 원희 씨 물 먹는 거 보고 야 좀 정말 먹으라고 했더니 불안해서 안 된다고 예. 화장실 갈까봐. 좀 짠한 얘기. 이런 고민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몸으로 느끼는 고민까지도 다 저희가 들으니까 그죠. 어떤 고민이든 그 네. 관략근의 고민까지도 이야기에 맡겨. 사실 우리 기자님들 또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말을 그 못 노화는 하지만. 그거는 뭐 털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방법을 노화는 또- 또 겪어보신 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더 좋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기자분들이 이제 많은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거, 너무 많이 주셨네요. 네. 먼저 그 오센의 장우영 기자님께서 아, 질문 장우영 주시는데요. 기자님. 네. 그 잘생기신 옷이 네? 되게- 오센 기자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우영 기자님 잘생기신 그 네, 맞아요. 잘생기셨어요. 약간 현빈 턱 네. 키도 크시고. 그걸 날카롭고 펀치라시고. 아우. 예. 날카로우신 분. 네. 그럼 대답을 좀. 팩트만 쓰시는 분. 그래요? 그럼 대답을 팩트. 조금. 장우영 기자님. 예. 자, 이영자, 김원희, 이지혜라는 MC 조합은 처음인 것 같은데 호흡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솔직하게. 호흡이요? 네. 제가 먼저 답을 하나요? 네. 전 진행해주고 그래요? 변연해야 되기 그래요. 때문에. 저는 호흡은 사실은 뭐 워낙에 우리 뭐 이영자 씨나 김원희 씨 베테랑이시니까 너무너무 저는 편안하게 그냥 같이 이렇게 앉아서 본인이 문제군요. 예? 제가요. 예, 저는 뭐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들으면서 저도 몰랐던 어떤 그 지혜 같은 것들을 좀 배우는 것도 있고 저 역시도 또 제 입장에서 또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또 그 박미선 씨, 양희은 선배님이랑 또 이렇게 여성 조합이 3MC 체제로 이미 뭐 트레이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어때요? 네.
저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냥 솔직히 그 네. 호흡 면에서만. 호흡 면에서 그분은 워낙 진행은 베테랑이시니까. 네, 호흡 면에서는 숨쉴만 했어요. 여기가 숨쉬기가 좋아요? 거기가 숨쉬기가 좋았어요? 둘 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둘 다 많이 어렵긴 한데 아, 그래요? 그래도 편안하게 또 이렇게 재밌게 이끌어 주시니까 네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두 분에 대한 호기심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너무 친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선해. 친하면 맞아. 말만 듣고 또 뻔한 얘기 이래서 껴들 수도 있고 말을 자를 수도 있고 얘기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서로가 호기심이 있어서 난 너무 좋았다고 중요한 지점인 생각하고 것 같네요. 그리고 나는 참 뭐라 그럴까 아무리 친해도 서로 지켜야 되는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나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화장실 문 열어놓고 아무리 친해도 열어놓고 뭐 볼일 볼 수 없듯이 네네. 그런데 두 분하고 하면서 저는 어느 그냥 인간으로서의 서로한테 예의가 있는 거에 너무 좋았어요. 인간은 맞는데. 난 그런 예의를 갖춘 친하지만 그런 예의를 갖춘 네. 어느 정도 두 분이 존중할 수 있어서 있는 친구. 머니 씨가 워낙 그런 줄 알았고 지혜 씨도 그렇고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아는 끝까지 들어주는 두 분의 지혜 씨나 머니 씨의 매너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영자 언니를 이제 한 10년, 10몇 년 전에 같이 또 재밌게 토크쇼를 여자들 토크쇼를 그전에, 예. 했었고 그때 굉장히 좋은 선생님. 기억이 있었고 또 지혜 씨는 또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도 네. 하고 지혜 씨의 또 성장 과정을 또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혜 씨는 예전에는 이렇게 남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렵고 네. 그죠? 미혼이었고 또 인생이 힘들어서 제 인생이 얘기하기 또 바빴습니다. 인생이 또 네, 이렇게 나 살아야 되니까. 갇혀 있었지. 예, 나.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네. 본인 얘기하기 바빴고 했는데 이제 아이도 낳고 뭔가 네. 되게 성숙해져 있고 라디오에서 남의 얘기를 또 많이 들어보. 이게 남의 얘기를 안 들었었거든 옛날에. 네, 네. 근데 이제는 남의 얘기를 네. 듣는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막 얘기 네. 서로, 그러니까 우리 얘기 해도 너무 재밌는데 또 조언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호흡은 좋습니다. 정말 환상의 호흡입니다. 예. 프로그램에 초대해서 고민을 들어보고 싶은 분이 누가 있는가? 초대해서 고민을 들어보고 연예인 뭐 중에? 지인도 좋고, 예, 예. 연예인 중에요? 네. 김혜수 씨? 어머, 통했어. 저도 어렸을 때 찌찌뽕, 찌찌뽕, 혜수언니랑 찌찌뽕, 찌찌뽕. 제 첫 드라마를 같이 했어요. 한지붕사하고.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청자가 이제 연기자가 돼가지고 연기를 알아, 드라마를 알아, 대사를 외울 줄 알아. 그랬는데 혜수 언니가 그 언니도 어렸는데 저를 네. 너무 잘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혜수 언니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김혜수 씨를 모시고 싶은 이유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실 살다 보면 김혜수 씨에 대해서 고민들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한 방에 홈런 같기도 하고 나도 사실 많은 일을 겪잖아요. 네네. 그럴 때마다 나는 너무 쫄거든요. 의외로 예, 많이 되게 쫄는데 약해, 김혜수 씨를 마음이. 보면서 자기한테 이 난관을 이 어려움들을 참 멋있게 있는 솔직하게 그 고민들을 해결해가는 모습이 너무 좋고 이런 분한테도 지금 고민이 뭘까? 연기에 대한 좀 더 뭐 관찰 이런 거 말고 좀 사적으로 사람에 대한 호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김혜수 씨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또 기자님들이 들어보고 한번 싶어요. 좀 소식 전해주시면 뭐 김혜수 씨 지금 이미 또 기사가 난 것 같은데요. 네. 예. 러브콜 번호를 이미 예. 김원희 씨는 어느 분? 저는 요새 딱 집어봐요. 이게 유튜브 보면서 박세리 씨를 요새 이렇게 아, 보게 박세리 되는데 씨. 어쩜 이렇게 귀엽고 스케일이 그러니까 애기 같으면서 여자 같으면서 모양은 강인한.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쵸. 분이 이게 쿨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말 못할 뭔가 우리하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박세리 씨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세리 씨. 지혜 씨는? 저는요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요즘에 사실 그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훈아 선생님 요즘에 너무 테스형으로 너무 핫하시니까 예, 예. 혹시 이 어떤 사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왜냐면 저희한테 좀 많은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공연을 보니까 그래서 직접 한번 모셔서 우리 나훈아 선생님께서도 정말 고민이 있으신지 네네. 그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네. 잠깐만. 김혜수 언니, 나훈아 선생님, 박세리, 네. 박세리 씨, 네. BTS. 저 조심스럽습니다. 거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진짜 고민은 말할 데가 없어요. BTS. 사실 여기 뭐 그룹 활동했던 사람도 있죠. 네, 제가 좀 사실은 많이 카운셀링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BTS한테 네, 묻어가자. 선배로서. 나는 선배로서. 김원희 씨 보면서 예. 항상 진짜 젊어.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있냐? 그러니까 나도 말을 뭐 우리 때 나이 되면 용기가 없거든 말을 못하는데 BTS 언급 안 하거든요, 정말 저희는. 청춘이야. 아니 용기 모시고 있어. 싶다고 진정성이죠. 진심이니까. 진심으로 맞습니다. 예, 사실은 나오기가 뭐 쉽지는 않겠지만 네. 생각은 해주세요. 난 김원희 씨 남편 한번 초대하고 싶네요. 무슨 저도요. 무슨 궁금해요. 고민하고 사는지. 노출이 안 됐잖아. 지혜 씨 남편. 네. 울고 가는 거 아니야? 지혜 씨 남편도. 난 진짜 두 분 모셔보고 싶네요. 노출 안 된 예. 분들. 예. 네. 또 어떤 기자님이 질문 주셨어요? 볼까요? 예. 강선혜 기자님이 질문. 질문을 예, 주셨습니다. 강선혜 기자님 예, 잘 이영자, 김원희 씨 10년 전에 이렇게 예능을 하셨다가 다시 만났잖아요. 다시 맞춰보니까 전과 무엇이 다른지, 호흡이 어떤지. 변함없는 건 역시 내 눈이 정확했어. 김원희는 그런 사람이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뭐 어떤 아니 진짜로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이 나이에 알잖아요. 근데 진짜 김원희 씨는 그 삼색녀 할 때 15년 전? 13년? 예, 꽤 됐을 것 같아요. 그때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편안하고 어느 선을 지켜주고 되게 김원희란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서 항상 뭐 뒤돌아서면 기분 개운치 않은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항상 개운했던 것 같아. 근데 역시 만나서 같이 했는데도 2회 정도 녹화했거든요. 내일 또 3, 4회 녹화를 하는데 역시 개운합니다. 예, 자일로트 껌 같은 개운해요. 자일로트 껌. 자이로드로? 자일로트. 자일로톨? 응, 아이 그래. 껌 자일리톨? 끔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자일로틀 끔이라. 자일리톨 껌. 왜 나훈아 선생님한테 어떻게 음리라고 쓰냐? 어머니라고 하셔야지. 이거와 똑같아. 아니 지적하다, 개운하다며. 지적해. 끔 같은 친구. 자일로트 같이 개운한 친구. 밥 과찬의 먹고 말씀을. 그거 하나 딱 씹으면 아주 좋은 친구. 그래요. 곱씹을수록 좋은 친구. 근데 우리 영자 언니는 예전에 제가 물론 어렸을 때요. 지금은 이제 중년을 바라보지만 15년 전 뭐 이럴 때면 굉장히 또 어렸을 때고 또 애매한 나이였는데 굉장히 우리 출연진과 제작진 사이에서 중재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고 뭐 힘들면 힘들어 뭐 이럴 수 있었는데 네. 언니는 제작진의 힘든 거를 우리한테 해서 야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리고 그런 역할을 또 잘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니다운. 네, 그래서 마더니로서. 토크쇼는 또 게스트가 중요하니까 캐스팅 해오라고 늘 그리고 시간 저한테도 중에. 야 넌 뭐 하는 거요? 그래서 해오신 분 있죠? 모셔본 분. 김원희 씨 친구들. 예, 그래서 너 빨리 섭외하라고 예. 뭐 그렇게 좀 옥죄어 온 적도 있지만 항상 뭐 프로그램의 그 질을 높이고 열정이 예,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열정도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도 있고 인간미도 넘쳤지. 있고. 너무 넘쳐서. 인간미도 또 우리 아빠 장로 되실 때 교회 직접 와가지고 꽃을 또 사가지고 그런 또 인간미가 있어요. 의리 있네요. 예, 고마워요. 하나는 왜 빼요? 뭐요? 그 심장병 어린이 돕기 10몇 년 할 때 새벽에 공항에 맞아, 봤어. 그 친구들이 네. 5시에 오자고 4시, 5시. IT 아이들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부르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면 집에 웰컴. 12시에 들어갔는데 3시에 일어나서 공항을 가야 되니까 네. 1년에 근데 한 영자 번씩 언니한테 잠 못 자고. 언니 좀 나와서 애들 환영해줘 하면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죠? 졸린 맞아, 눈 기억나. 비비고 와갖고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에너지도 해주고. 너무 좋으시고 늘 그리고 그 금일봉도 새벽에. 가끔 줘서 우리 IT 이렇게 아픈 아이들 네, 기부. 밥사 먹이라고 밥상을 했는데 다시 돌려주더라고. 그런 얘기 못 기사였나? 아니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일부분은 좀 돌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김용만 씨가 해주시죠 요즘은. 하여튼 뭐 그런 예,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일적으로도 네. 굉장히 좀 좋은 언니예요. 네. 다음은 이지혜 씨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강선혜 어디 가서 기자님이, 빠지지 예. 않는 센 언니 네. 캐릭터인데 자기보다 더 센 언니들과 호흡을 맞추게 된 소감, 언니들이 잘해주는지. 이것도 기자님 네. 질문이죠? 강선혜 기자님? 기자님. 예. 근데 저는 그 세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좀 이렇게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오히려 센 분들이 의외로 안 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세고 되게 뭔가 이미지가. 자기 일을 확고하고 뚜렷하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굉장히 의리 있고 더 마음이 따뜻하고 특히나 이제 이영재 씨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제가 아기 때부터 활동할 때부터 저는 이제 게스트로 나갔고 MC를 항상 하셨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이죠. 예, 사실 우리 시대 스타였지 스타죠. 완전. 완전 스타죠. 예. 오라이 차 한번 타려고. 그럼요. 오라이 오라이 안 한번 오래 차 타고 한번. 거기 나가야 또 타 소리. 여기 또 SBS야.
예. 금요일 토요일 뭐 이런 거 할 때. 나도 했어. SBS 내리실 분 내리세요. 빨빨 내리세요. 안 계시면 예예예예 8시 30분 SBS 플러스 오늘 8시 오늘 오라이. 30분. 네. 네. 언니한테 말해도 돼. 8시 네. 생방 라이브가 아니죠. 생방. 생방송. 아니, 좀 녹화 방송이에요. 예. 예. 근데 아무튼 여튼 그랬는데요. 근데 이영자 씨를 이제 실제로 제가 같이 이렇게 접해보니 사실 이제 좀 알아가는 시기인데 보니까 이렇게 애정 표현이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치? 처음엔 좀 어렵기만 하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라고 처음에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또 애정 표현이더라고요. 약간 제가 남자 초등학생 같은 거지. 네네네. 약간 고무줄 끊고 츤데레, 가는 네, 이런. 츤데레처럼. 츤데레. 그래서 이런 또 따뜻한 면이 굉장히 또 많은 진짜 푸근해요. 그래서 이영자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그러다 들었고. 갑자기 주먹 날라온다. 예, 막아야죠. 예, 제가 선방은 못 날리지만 막아야죠. 예. 자, 우리 김원희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저랑 또 이게 모든 좀 오랜 시간 제가 힘든 시기를 또 워낙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예전에 막 조급함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상황에 만나서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제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원희 언니랑 또 이제 영자 언니가 다 이렇게 또 알아서 수습을 또 따뜻하게 해주니까 저 역시도 이번에 조금 더 이렇게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네네.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우리도 듭니다. 사실 멀쩡해 네. 보이지만 다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당연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 거지 뭐. 맨날 후회하고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김원희 씨는 남들은 뭐 지혜 씨는 아기가 있고 나는 원래 싱글이니까 뭐 없는지 알지만 김원희 씨는 뭐 남편하고 아기가 애가 있대요? 그런 거 하지만 아니 강아지. 진짜 아니 본인이 엄마가 돼서 키운 아이들 있잖아요. 그쵸. 청소년 상담들을 진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아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맞아요. 음. 키우잖아요. 아이 가만히 계세요. 그건 다음 시간에 네.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고. 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면 뭐 제작할 예, 예, 때. 예. 자,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 네.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녹화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이 강선혜 기자님 질문이에요? 네, 이제 끝났어요. 예, 예. 예. 일단은 뭐 이제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거를 기자 그 질문을 하나하나 받아볼게요. 녹화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박상우 저는 기자님. 박상우 기자님한테 박상우 좀 이제 기자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녹화하면서 사실 그 고민들이 너무 다양해서 사실 좀 깜짝 놀란 것도 있었어요. 너무 막 이걸 과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약간 좀 당황했었던 너무 큰 고민. 이걸 과연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하는 고민도 한번 제가 겪어서 너무 오열을 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이가 있어서 더 그랬죠. 예, 특히나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연들을 접하면 막 정말 어떻게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고민을 같이 들었을 때 그랬고 네. 또 너무 또 가벼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 임신 4개월인데 방구를 또 언제 터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저희는 이제 임신을 예. 안 해봐서 이제 경험이 없는데 또 임신을 네, 제가 해보신 아주 분이라서 깔끔하게 해결해냈죠. 깔끔하게. 껴라. 예, 바로 자격이 터라. 된다. 그럼 아기가 끼는 거다라고 제가. 아기가 그렇게 크게 껴요? 그럼요. 아이들도 은근히 커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고민들 만나면서 스펙트럼이 이제 SBS 플러스에서 굉장히 넓어졌구나. 네네. 예전에 좀 한계가 있었다면 정말 이 폭이 엄청 넓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떤 사연 기억나요? 저는 그럴 때 뭐 화가 너무 났어요. 왜냐면 참 이게 친할수록 조심해야 되는 제가 말하는 그 선이거든요. 가족도 그렇고 친한 친구도 조심해야 되는 선은 그 선인데 이혼하고 혼자 사는 친구가 집에 놀러 갔는데 부부가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혼자 산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남편의 신발도 빌려주고 남편을 빌려준 거예요. 남편인 것처럼 남편이 했는데 여자처럼 이렇게. 나중에 내 남편이 내 친구랑 둘이 카톡 트고 지들끼리 난리가 난 거지. 이게 이 친구나 내 남편이 지켜야 되는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호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 안 좋게 예. 예. 이게 참 굉장히 많이 화를 냈었죠. 네, 진짜. 전 지금도 이게- 화나셨어요. 이게 당사자 네. 같은 경우는 네. 자책만 하게 되거든. 그게 얼마나 답답했을까. 맞아. 근데 이게 남들한테 말해도 입이 되더라고요. 누가 말해도 그래. 네가 맞아. 잘못했어. 이거 뻔히 나오거든. 네가 왜 남편을 데리고 걔네 집을 가? 나한테만 자책하거든. 근데 내 속은 안 풀리거든 그게. 네. 누구한테 혼나러 가는 게 아니거든. 네. 그 사연이 왔을 때 되게 많이 저희 다 보냈어요. 화났죠. 무슨 친정 언니들처럼. 네, 진짜 다 화났어요. 말이 되냐 이게. 예. 저는 그 사연. 그 사연.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미신 믿는 시어머니가 아. 뭐 지금 결혼할 준비가 그래도 한 뭐 3, 4, 5, 6개월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수드메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점쟁이 말만 선녀님 말 믿고 네. 당장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하라고 결혼하라. 그리고 합방은 언제 언제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계속 끌려다니는. 말려드는 네. 그 사연. 화나죠. 화나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화도 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 진짜 많이 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좀 다양한 걸 좀 제시를 해드렸죠. 또 결혼한 네. 사람들로서 또 네. 그 시댁과의 그 관계를 잘 지혜롭게 유지하면서 그거를 좀 끊어내는 방법. 네네. 네,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정말 방송 보면 아십니다. 저희가 8시 각자의 30분 이요. 조언이 또 달랐거든요. 네, 맞아요. 생각이 네. 달라요. 네. 그래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많은 네네. 질문이 왔는데 TV 데일리 박상우 기자님께서 하나 더 박상우 질문. 기자님. 네, 예. TV 데일리에서 박상우. 아, 요건 것 같아요.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 영화닷컴? 새 영화닷컴 멤버의 정미영 조합을 기자님? 보고 아까 박상우 기자님. 박상우 기자님. 예.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 새 멤버의 조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예.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 솔직하게 말해야 돼? 저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을 하자면 네. 저는 막 말하고 싶은 프로를 찾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뭐 다양하게 프로를 했지만 그냥 아무 내가 뭐 이렇게 뭐 정보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생각과 만나서 막 수다를 떨면서 하고 싶 마침 그때 이 프로 제의가 왔고 사실 요즘 외로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1인 가족도 많고 노인 인구도 되게 많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도 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OECD 노인 그 자살률도 되게 높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소통과 또 내 마음을 털어놓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사람들과 막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바로 수락을 그럼 했습니다. 저희가 멤버인 거는 이미 아셨던 이미 거예요? 뭐 저는 뭐 아, 이렇게 다 돼 있는 거를? 아니 저 같은 왜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정신없이 막 살다 보니까 정말 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짝퉁 속된 말로 가짜 짝퉁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럴 때 저는 김원희 씨랑 그냥 김원희 씨랑 큰 얘기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이 사람의 마음 모양, 마음 색깔, 마음 냄새까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옆에만 있어도 왠지 힐링이 됐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래서 만나서 차 한잔 하자 그러면 서로 바쁘니까 힘든데 이렇게 일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김은희 씨 옆에 있으면 힐링 받고 싶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딱 이렇게 MC 이 리스트가 왔을 때 너무 좋았고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런 얘기를 나한테? 잘난 척할까 봐. 겸손하라고. 자기가 모든 고민왕처럼 그렇게 할까 봐. 나댈까 봐. 야, 내 말이 다 맞아! 막 이럴까 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마음은 이런데 나한테 말을 내가 내 인생에 꼽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한테까지도 실망하기 싫어서. 겸손치 못할까 봐. 근데 난 지혜 씨를 항상 라디오 방송 그리고 다른 예능에서 나오면서 항상 느꼈거든요. 내가 없는 걸 갖고 있는 친구? 네. 예. 저는 사실 그 되게 친구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제 삶이 전쟁 같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스몰 토크가 잘 안 되는 친구였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대세에 지장 있어? 대세에 지장 있어? 그래서 자잘한 삶에서 바늘 같은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자잘한 감정들을 그냥 회피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런 모든 거를 하는 게 지혜 씨더라고요. 좀 아기자기한 게 있어요. 아기자기한. 감성적이에요. 네, 이 감성적. 감정이 네. 이렇게 좀 잘잘해. 조밀조밀하죠. 조밀조밀 네. 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뮤지션인 얘기하니까. 걸, 예, 이제 가수 출신입니다. 삶은 인생에 굵직굵직한 거는 굵직한 네. 가끔 있지만 네. 지혜 씨 같이 상담해주는 모든 고민들은 매일 있는 거잖아. 네, 네. 매 시간, 매 순간. 네. 근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네. 나는 지혜 씨가 내가 없는 게 있어서 너무 나는 호기심 있게 훔쳐보는 중이에요 지금. 저는 그랬어요. 괜찮으시네요. 예. 네. 어떻게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유, 그럼요. 전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들어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절대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면 지금은 사실 저는 배워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뭐 거절 없이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예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이 받은 위로는 꼭 제가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받은 건 절대 제가 받고만 못 있는 성격이라 꼭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나쁜 것도? 예, 나쁜 거는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다행히도. 좀 나쁜 건 좀 잘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좀 긍정적인 그런 거 기억했으면 제가 연예계 생활을 못했을 수도 있죠. 되게 많았나 봐요. 아유 많죠. 말해 뭐 주옥 같은 합니까? 나쁜 일들. 아유 좀 써봐요. 예. 네. 그래도 여튼 자, 다음 우리 그렇습니다. 예. TV 데일리의 박상우 기자님께서 또 네. 질문 주셨습니다. 기존 고민 상담 프로그램이 요즘 많잖아요. 또 네. 이 여성분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맞아요. 생겨났더라고요. 네. 그런 프로그램과 우리 프로의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 다른 여성분들, 그러니까 뭐 여음파나 뭐 노는 언니 요즘에 사실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조금 다른 건 이제 저는 좀 인생을 아는 언니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이영자 씨도 그렇고 김원희 씨도 그렇고 이게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뭐 아픔들도 있었고 또 기쁨들도 있었고 뭐 진짜 탑에도 계속 계시고 또 힘들 때도 있으셨을 거고 이런 것들이 삶의 어떤 것들을 좀 많이 겪어봐야 사실 좀 아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이게 어설프게 위로하더라고요. 모르면서 내가 되게 아는 척하면서 힘들지 했는데 감히 이걸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언니들은 좀 많이 연륜이? 연륜이 겪어봤고 뭐 저 역시도 이제 뭐 41밖에 안 됐지만 뭐 저 이쁠 역시도 나이예요. 예 갑자기요. 이쁠 나이예요. 또 이것저것 좀 겪어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맛집으로 표현을 한다면 많은 숯불구이집이 있잖아요. 예, 뭐 프랜차이즈점도 있고 잘하는 집도 있는데 우리는 조금 같은 숯불구이라고 한다면 좀 노포 같은 손맛이 있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예, 그죠? 깊은 우려나는 그런 맛이 있는 고민 상담 해주는 프로그램 아닐까 싶어요. 예, 예, 예. 물론 재미도 있고 네. 맞아요. 재미. 거기에 비법도 있고 비법은 못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다른 프로에서도 또 그렇게 뭐 상담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 그럼요. 예. 저희는 면면이 네. 조금 네. 뭔가 이렇게 우리 걸 가리고 그 사람의 문제점만 보고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하죠. 우리 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네, 그럼요. 실제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그리고 것 또 같아요. 우리 프로의 장점은 지금은 방송에 안 나갔지만 오늘 방송 8시 30분에 SBS 플러스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하면 민간요법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뭐 치료제는 민간요법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학술적으로 맞나 안 맞나는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또 전문가분들이 뒤에서 우리한테 백업을 해줘요. 맞아요. 네, 백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더 확실한, 좀 더 속 시원하고, 좀 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네네. 응. 이원 생방송으로 저희가? 생방은 아니죠. 예, 비대면으로 우리가 그분들 온택트. 언택트. 언택트. 온이에요, 온. 언이 아니라 온. 언택트. 김원희 씨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다른 예능 그 고민 상담해주는 예능하고 예. 우리 언니한테 말해도 돼요. 예. 차이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래, 다시 한번 미안하다. 해드리면 나한테 취해 있어가지고. 남의 얘기 조금 예, 들어주시고 너무 예. 취했다 내가. 저희는 우리 숯불갈비 거를 먹고 싶다, 우리의 숯불갈비. 경험을 꺼내서 그분들한테 공감. 왜냐면 이렇게 조언만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만 하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조언이 내 마음에 닿아야 조언이지 계속해서 공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너무 소음에 듣기 가까워요. 쉽지 않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친해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얘기 먼저 오픈하면 아 마음을 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듣고 싶어지니까. 이신전심. 네. 예. 우리 걸 먼저 오픈을 좀 할 것 깊이 같지. 있는 토크가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우리 걸 오픈하기 내 것만 오픈했던데. 저희 아빠 요거는 하시면 안 돼요. 아 기자님들도 왜 우리 아버지 거 그거 써가지고 난리 났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내 거 크게 났어. 아버지 하긴 산소. 난 타이틀은 안 났어. 밑으로 났어. 그럼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주변방신이라고? 그만 팔아먹으라고. 아. 기자님 이쁜 거 좀 써줘요 진짜. 왜 다 진짜. 그때 녹화할 때 저희 아버지만 좀 바람 안 펴가지고 제가 네. 토크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털질 않아. 항상 털질 아니야 않아. 저희 아빠는 지금 어지러움증 때문에 좀 힘들어하세요. 갑자기요? 예 어지러워 갑자기 뭐 요즘 어지러움증 예. 때문에. 예. 지금 또 정희연 기자님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예. 동아닷컴에서. 예. 아 MC들은 평소에 무슨 고민? 주변인들의 고민 상담을 많이 많이 해주는지 해주냐? 평소에 방송 말고 그러니까 캐릭터가 언니 나 고민 있어 나 좀 만나줘 이렇게 주변인들이 좀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많이 시도를 해요. 영자 언니에게 예. 예. 근데 내가 실수를 할까봐 그 있잖아요.
내가 나도 잘 모르면서 저기 할까봐 한 3번 정도 물어보면 내 의견을 얘기하고 네가 받아들이든 말든지는 너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때 얘기해 주지 뭐 지나가는 소리로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나도 내가 자라오면서 나한테 내가 내 마음에 뭐 여러 가지가 없는데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었거든요. 그리고 소울 없이 같이 얘기해 주는 게 싫었거든. 그래서 나는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민 상담을 좀 많이 하는데 그 감정에 자꾸 얽혀서 막 개편을 들어줄 때도 있지. 그러다 보면은 걔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치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빠져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왕이면 조금 사람 보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좀 이제 멀리 좀 한 발짝 뒤에서 많은 조언보다는 네. 예, 조금 저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막 감정이 섞여가지고 맞아. 위로해서 되는 사람이 있지만 네. 결국 보면은 후회하잖아요. 본인도 후회를 하던가 아니면 본인을 바꾸려 노력하고. 예, 그래서 저는 뭐 고민 상담을 많이 깊이 막 이렇게 해주는 걸 제가 선호하진 않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막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김원희 씨. 뭐 얘기는 들어주죠. 근데 제 의견을 막 얘기를 얘기는 해주는 한다.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에 이제 뭐 라디오를 하니까 또 라디오 사연 같은 거에서 이제 많이 맞아.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데 네, 많이 네. 요즘 아주 이제 네. 사람 됐어요. 예전에는 조언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요. 예, 애기도 낳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진짜 모든 것을 근데 진짜 저는 고마워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신뢰거든요. 마음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신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예전 같았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막 대놓고 그건 이래, 막 이건 이래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했다면 지금은 진짜 이렇게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럴 수 있는 제 마음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겨서 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SBS 그 강선혜 기자님이 또 질문하신 거예요? 네. 네네. 아, 강선혜 기자님 정말 같은 회사라고 너무 밀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우 데일리 쪽이나 뭐 다른 동아닷컴 쪽에서. 잠깐만요. 다른 그거 아예 저희 주세요. 예. 예. 우리 강선희 기자님 요 질문까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3명의 MC 분들이 갖고 있는 본인의 고민. 요즘 저요. 네. 고민이요. 고민이야 뭐 잔잔한 고민은 맞죠. 늘 있고. 근데 나는 요즘 최근에 제가 이게 되게 좋은 말을 들어서 있었던 말인데 재발견한 건데 그런 말에 생각이 사람은 되게 중요하대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맞아. 행동하고 행동하는 데가 행동이 태도가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태도가 된다. 다시 한 번, 태도가 너무 좋은 인생이 얘기다. 된다.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너무 좋은 얘기예요. 너무 좋은 얘기. 다시 한 번만. 진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태도가 되고 아니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태도가 안 된다. 태도가 인생이 된다. 너무 명언이다. 네. 근데 그 생각에서부터 어떻게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습관처럼 되고 버릇되고 그게 내 삶 전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고쳐 먹으려고 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바꿔요? 내가 내 생각을 예, 버리자. 내 생각이 식습관이 내가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아침보다는 일 다 끝나고 저녁 때부터 때려 먹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나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본인만 알고 계세요. 의외로 제가 막 24시간 아침부터 아침, 점심, 저녁 막 중간에 간식 이런 애가 눈 아니에요. 뜨자마자. 나는 소울푸드를 좀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예, 밥 먹을 때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편안하게. 그래서 일 끝나고 그때 저녁에 먹어서 나는 좀 찌는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자꾸 뱃살이 나오는 거야. 뱃살이 나오니까 양은 많지 않은데 저녁에 상체가 먹어서. 찌니까 하체가 또 아프는 거야.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 아우 하체 미끄네요. 하체만 잡아요. 김원희 거랑 제 거랑 이렇게 헷갈릴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녁 때 일 끝나고부터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뭐 먹지를 그때. 그게 그래서 또 유일한 또 낙일 수도 이게 있잖아요. 내가 인생이 되고 태도가 되고 습관이 돼 보니까 자꾸 평생 이 배로 가면 안 되니까 건강에 안 좋지. 건강상 안 좋으니까 생각을 좀 바꾸려는 내 습관과 태도를 바꾸려는 이게 나의 요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실천? 아까 왜냐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먹지부터 집에 들어가면 생각하지. 아무것도 안 먹지,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먹네, 뭐 이렇게 자꾸 되는데 안 먹으려는 생각을. 말짱도름. 예. 그래서 생각을 지금 바꾸는 중이에요. 집에 들어가서도 그냥 중간중간에 일할 때 조금씩 먹고 생각. 그래야 생각은 맞아요. 습관인 근데 거예요. 이게 시작이죠. 이미 저는 이게 생각을 고민이에요. 했다는 게. 오. 지혜 씨는? 저는 사실 그래요. 이제 제가 막 진짜 막 헝그리할 때, 막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할 때 막 달렸다면 지금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상황들이 조금 많이 나아지면서, 여유 있어졌던데요. 예,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지면서 네.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일을 되게 너무 예전에 정말 감사함으로 막 진심을 다해서 막 죽기 살기로 했다면 지금은 약간 그냥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넘어갈까봐 제가 초심을 혹시 잃을까봐 예, 이 감사함과 또 이런 마음을 혹시 잃을까봐 그게 항상 저는 마음을 다잡는 제가 스스로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힘들었을 지키는 거. 때. 네, 잊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예전에 그 원형 탈모 생길 때. 그럼요. 예, 이렇게 원형탈을 그때 하고 바꿔 있었는데, 네네 그때를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잘 넘겼어. 근데 예. 잘 넘겼어요. 건강에 잘 넘겼고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제작진 분들이나 우리 또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잃지 겸손하게 않아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방송하는 이 마음을 쉬지 않고 한결같이 하겠다. 방송을 한결같이 쉬지 않겠다. 예, 은퇴는 없이 하고 싶다 이런 약간 정치인의 발언이다. 아니 정치 몰라요. 저는 정치 몰라요. 그리고 정말 초심을 다해서 중형이야. 네, 초심을 다해서 하고 싶다. 나는 이럴 그게 줄 알았어요. 진짜 고민입니다. 직접적인 그런 고민들. 뭐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그런 거는 부부끼리 해결해야 돼. 그러면 아유 고민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거 그게? 그리고 네. 한번 크게 싸우면 네. 다음에 바로 개선돼요. 저희 남편은 네. 저한테 감히 싸울 수 없습니다. 네. 네. 저희 집안일은 제가 다 알아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뭐 고민이다. 저는 이제 나이에 대한 그런 왜냐면 이제 반평생 거의 이제 뭐 50살은 아직은 안 됐지만 이제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네, 벌써요. 네, 그 연예인의 삶 저한테 맞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요? 근데 폭탄 선언인가요? 그게 연예인의 삶은 안 맞아요. 근데 연예인의 일, 직업으로서는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연예인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재밌는 거예요. 작업은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이제 10년 전부터 제가 이제 막 정말로 이제 우리 연예인 아닌 분들의 그 삶을 경험하죠.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아무데나. 그래서 제가 이제 50살 이후에는 이 직업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조금 가치 있게 살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50살이 일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럼요. 뭔가를 방송만 해야죠. 죽어라 하다가 이렇게 물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기억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남을 수도 있지만 내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이건 직업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요새 그런 재미, 상상 그리고 고민 예, 여기에 빠져 있어요. 생각이 출발 좋네요. 뭐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해야 되나? 예. 예, 우리 또 네. 기자님이 보내주시네요. 각자 자신 있는 상담 분야? 각자 예. 있죠. 또 캐릭터도 다르고 인생도 다르고 다 달라서. 뭐 있어요? 하나만 딱 얘기해 주세요. 저요? 전문. 역시 육아 요거는 저는 뭐 나다.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엄마로서 이렇게 시야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진짜 이게 아이를 낳으니까 네. 이 정말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또 엄마들이 다들 귀하게 다 그렇거든요. 근데 예전에 막 제가 같이 막 내가 좀 더 부각돼야 되고 내가 예뻐 보였다면 그 의미 없거든요. 그냥 그 사람 하나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네네. 시야가 좀 달라져서 어떤 그 육아에 대한 부분이나 또 혹은 그 사람 자체가 이제 뭐 가족 간에서 이렇게 좀 고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전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예, 예. 뭘 맡아야 되나? 뭐 저는 뭐 어떤 시간 좀 버시는데요. 이영재 씨가 언제 하셔야 돼요? 손을 많이 시간 버셔야 돼요. 두 분 다 시간 버셔야 돼요. 저는 아무래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 그리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환경에서 주는 어려움 속에서 꼭 있어요. 있는 고민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방법. 생존. 저는 그거한테도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어렵고 힘들고 참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사건 사고는. 누구나. 뭐 그건 잘 살고 못 살고 날씬하고 못생기고 안 이쁘고 남자고 여자고 남녀노소고 상관없이. 근데 내가 터득한 방법은 그건 것 같아요. 누구나 불행한 일은 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시선이 중요하다. 그 시선을 바꾸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중요한 내가 할 걸. 본인 거 내가 생각하세요. 편집해서
립싱크로 붙여주세요. 생방. 예. 예, 아니 저는 뭐 따로 뭐 드릴 말씀이 없고 네. 저도 이제 공감해요. 두 분의 또 이런 또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예, 환경이 다르니까 저희가 이제 빈틈없이 네. 메꿔가면서 여러분의 고민 뭐 상담을 예, 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그냥 언니들이 얘기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기자님이 또 보내주신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아, 공약을 하라고요? 시청률 공약. 시청률 잘 나오면 뭐뭐 할 거예요. 뭐. 이런 건 너무 저기 남들 하는 프로랑 똑같은데. 시청률 잘 나오면 아싸 이거지 뭐. 회식해야지. 뭐. 뭐 해야 될까요? 공약? 아유, 나는 우리 팀이 몇 명이죠? 전체 스텝이요? 응. 한 전체 100명 되죠? 스텝이. 100명 다. 그 무슨 100명이야. 아니 스튜디오까지 다 하면 100명 되죠. 부조에 또 계시는 보이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세트 하시는 공약합니다. 우리 시청률 몇 프로 나와야 돼요? 2%. 정규 관련은? SBS 본사 외주 본부장님이 봤을 때 이 정도 괜찮았는데 하는 그 정도의 수치의 시청률이 나오면 우리 팀 100명한테 청송에 우리 막내 매니저네 집에서 청송에 사과 사줘요. 예. 그래가지고 무농약 건 아니야. 완전 농약은 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거 양농약 살짝 타고, 약한. 살짝 타고 청송에 기후 변화 때문에 어제도 씻어 먹어야겠네요. 대구에 바로 따먹어서 먹으면 안 되겠네. 청송으로 옮겨졌어요. 사과 기후기가. 청소기 거기가 맛있지. 아이스 그 청송사과 맛있어. 단맛이 얼음사과 맛있어. 단맛이 그냥 꿀이야 꿀. 그 교도소도 있지 않아요? 사과와 사람도 사과와 싫어해. 교도소가 있는. 그래. 심진아 씨가 항의 받아서 마음 다쳐봐라. 심진아 씨가 청송 출신. 그래서 네. 그 형이 그 청년 농부예요. 그래서 그 형이 그걸 바로 따서 바로 거기서 즙을 짜요. 그러면 사과를 주는 게 아니라 산화되지. 그 사과를 바로 즙을 짜서 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신선해. 나무에서 바로 따서 쫙 반 잘라서 그 국물을 우리 100분한테 보내드립니다. 즙을 사과즙. 몇 봉? 사과즙. 몇 봉? 몇 봉이 뭐야? 한 박스씩. 오 대박. 20매. 대박. 20매? 응. 그럼 약간 조금 20매면 가격이 나올 하루 텐데. 2 개씩 먹으면 끝나. 근데 그러면 가격이 그냥. 좀 되잖아요, 그게. 시청률이 그러면 나훈아 선배님처럼 나오던 나훈아 선배님처럼 네, 어쨌든 뭘 줄 거예요? 뭘 공약? 공약이요. 그럼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100명.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공약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찾아가는 거 어때요, 한번? 그래요. 그러면 네. 고민을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또 이렇게 사연 주신 분들을 네, 한번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예, 한 예. 끼 대접. 대접하면서 또 고민도 같이 듣고 네네. 후기, 예. 후일담 한번. 예, 안 내켜요? 뭘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던가 뭔가 사람들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스몰 토크에 능한데 세상을 몰라요. 아니 우리 남편이 바람났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길 바라겠냐고. 꼭 왜 바람 핀 것만 기억에 넣어요. 다른 사연도 있으니까. 방구 낀 사연? 난 그런 사연 다루기 시원하게. 너무 힘들었어. 사는데 뭐 지장이냐고. 이때 끼든 저때 끼든. 혼자 살아서 몰라. 큰 고민입니다, 그거. 혼자 살아서 몰라요. 네, 같이 남자랑 나 혼자 했어. 남자 앞에서 방구 낄 수 있어요? 응. 껴본 적 있어요? 진짜? 이성 앞에서? 우리 매니저 누렇게 떴잖아. 아니 진짜 이성 남자. 좋아하는 남자. 사귀는 남자랑 방구 낀 적 있어 없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방구 낄 정도로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질 않았어. 너무 살이. 늘 비대면으로 했어. 짝사랑만 했다는 거지. 네. 내 사랑은 비대면이야. 어쨌든 뭐 저희가 네. 뭐 공약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이 프로그램이 잘 되든 못 되든 저희는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네. 프로그램 그 시청률에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 KBS 죄송합니다. SBS 플러스. 예, SBS 플러스. SBS 플러스 예. 관계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또 함께 하는 한 저희는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네, 네. 고민 많이 보내주시고 네. 오늘 다시 한번 언니한테 말해도 돼. 몇 시에? 8시. 오늘 밤 오늘 밤 목요일. 8시 반 30분. 예. 네. 저희 프로는 이런 프로예요. 올해 한파가 온다고 그러죠. 따뜻한 시선으로 눈높이를 맞춰주는 프로니까 네. 예, 추우시면 난로에 불째로 오듯이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저희가 좀 이렇게 원래는 진행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끼리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좀 두서 없었지만 저희 있는 그대로 또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자분들께서 또 네. 예쁘게 잘 해주셔서 기사 써주셔서 많은 네네. 분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또 노력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기자님들 축복합니다. 예,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네. 건강하시고요. 축복합니다. 또 예. 취재하실 때 어디가 겹쳐요?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셔야 되고 네네. 네. 네, 빨리 늘 끝내시고 예 맛있는 점심 드시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몰라 이거.